오늘 강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그런 노래 있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녹여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누군가의 말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말을 너무나 잘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시장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중계하듯이 해설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전문가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테이퍼링이 어쩌고, 지금 이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야기하시는 분들, 하수죠. 정확하게 하수입니다. 고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중개자, 해설자가 아니라 예측자, 예언자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라는 거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러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분들이 주식으로 큰 부를 창출해낸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길을 막는 것이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한번 보자고요. 미국은 올해 상반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분을 보여줬어요. 엄청난 미국의 경제지표는 호전세를 보여줬지요. PMI 지수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고용지표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회복되어가는 올해 상반기 미국의 경제지표. 주식은 언제 녹이기 시작하죠, 시장에? 자, 올해 오히려 상반기에 경제지표가 굉장히, 나스닥 흐름입니다, 좋아지고 사상 초유의 호전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미 시장은 박스권이었어요. 이런 경제의 호전세를 언제 미 시장은 반영하기 시작했냐면 작년 하반기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재 상황을 6개월 이전에 반영하는 그런 스마트한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세 글자, 선반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주식시장은 미래의 경제지표를 선반영하는 지표다. 우리 공부할 때 배웁니다, 이런 거. 기본 사항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현재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왜 주식을 자꾸 매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요. 미국의 경제지표도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GDP 분기별 성장률인데요,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래 클라이막스를 지났어? 그래, 주식을 팔아야 돼.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죠. 중개하고 있습니다. 중개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의 PMI 지수도 꺾이기 시작했어요. 거 봐, 꺾이기 시작하잖아. 미국의 경제지표 꺾이기 시작해. 팔아야 돼. 이런 논리가 붙는 거죠. 왜? 지금을 바라보니까. 그래,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은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 거 봐, 파월도 테이퍼링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11월 금리 인상, 테이퍼링 시작할 거라고 모두가 얘기했어. 지금은 투자해서는 안 돼. 다 나와 있는 뉴스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고. 그리고 심지어 델타 변이까지 미국 코로나 입원 환자 10만 명 넘겨. 백신 없었던 작년 8월 대비해서 2배. 델타 변이도 무섭게 확산되고 있어. 이거 진짜 어려워. 미국 시장도 폭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 나는 주식을 멈춰야 돼. 투자를 멈춰야 돼. 인버스를 사야 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 지금 현실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여기서 여쭤볼게요. 그런데 어제 더 올라갔죠. 이거 어제 더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은 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걸까요? 에? 이렇게 두려운데 왜 나스닥이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S&P 500. 왜 어제 또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S&P 500. 왜 자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걸까요? 이렇게 안 좋고 투자를 할 만한 현재의 상황은 전혀 없는데.
그럼 주식시장은 지금 무언가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무엇을 선반영하는 걸까요? 무엇을 선반영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의심 한번 안 해봤습니까? 나는 세상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테이퍼링 때문에 주가는 못 가. 델타 변이 때문에 주가는 못 가. 주식 멈춰야 돼. 근데 미국 시장은 왜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똑똑하세요? IQ가 한 1000 되십니까? 주식시장의 IQ는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왜 올라가는 걸까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백신이 먼저 많이 보급된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움직임. 델타 변이 치사율 뭐 0.1%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독감보다 못한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래, 백신 맞았으니까 그냥 갑시다. 누구랑 같이 코로나 끌어안고 갑시다. 이거 독감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시장은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겠죠. 우리는 이거를 뭐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를 끌어안고 그냥 살아봅시다. 대한민국 정부도 그번에 금리 인상하기 전에 갑자기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예. 그 단어가 만들어지고 나서 금리 인상하죠. 금리 인상 이후 백신 보급 70% 넘어가기 시작하면 보복적 소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으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 준비될 것 같으니까 준비하십시오. 다 풀겠습니다. 자영업자들 이제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좀 기대가 되죠. 보복적 소비 어떨까요? 친한 우리 또 24시클럽 멤버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는데 그냥 먹겠습니까? 한 2, 3개월 동안 섰어요. 죽도록 먹겠죠. 실제 그게 살아나겠죠. 참 소주랑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여행 다니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글로벌 백신 접종률도 이게 7월달 기준이거든요.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신흥국 우리만 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뭐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신흥국들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계속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올해 미반영된 거 하나 있어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부, 병목 현상, 기저고가는 오늘 증시에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반영되어졌거든요. 근데 신흥국은 아직까지 힘들어요. 신흥국의 경제 회복세는 아직 증시에 녹아있지도 않아요. 그것까지 이제 주시장은 반영하기 시작하겠죠. 마지막 파티는 전 세계의 위드 코로나 분위기. 이것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고 뭐 델타 변이가 어떻게 되고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올라가는 거죠.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런데 무슨 주식 투자를 해. 근데 시장은 계속 올라가죠. 왜요? 올해 2020년을 반영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지금 델타 변이 우려감 있을 때 뭘 반영한다고? 2021년도 상반기에 위드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세를 글로벌 시장의 경제 회복기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주식은 지금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 저희가 뭐 항상 이렇게 얘기 드리죠. 뭐 24시 클럽이야. 아직 파티가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여기서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 24시 클럽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게 에코프로 BM 주봉이거든요. 2차 전지, 사랑의 배터리 24시 클럽. 2년 동안 2차 전지만 투자를 해왔던,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투자를 해왔던 클럽이고 정말로 24시 클럽 가족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5배, 6배 이런 에코프로 BM 4만 원, 5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3만 원까지 왔으니까 5배, 6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낸 클럽이에요. 2차 전지. 여전히 2차 전지 사랑합니다. 알러뷰 사랑해 배터리. 지금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바벨 전략을 진행해야 돼요. 우리 장미란. 세계를 들어올린 우리 장미란. 저희 스쿼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혀 이 무게를 못 추적하고 있어요. 몸을 더 불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장미란은 바벨을 들었죠. 그래, 우리도 바벨을 들어야 됩니다. 한쪽에는 성장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성장주. 요쪽에는 경기 방어주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여전히 창보다는 칼을 들어야 됩니다. 가치주를 가져가는데요. 가치주도 그냥 가치주는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좋아지겠다 이게 아니라 턴 어라운드가 확실하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치주. 그런 것이 이제 뭐가 될지는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24시 클럽은 2차 전지에서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냐?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최근에 자금을 계속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동시키는 가장 큰 배경은 채권 수익률이 최근에 튀고 있는, 살짝 돌아서고 있는 것도 좀 찝찝해요. 뭐 테이퍼링 이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이쪽이 튀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성장주에서 일부는 가치주로 이동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H&M처럼 이 가치주는 참 재미있는 게요. 한 번에 치고 나가면 단기간에 우리 에코프로비엠은 2년을 투자했어요. 근데 H&M은 6개월 만에 이런 6배에 가까운 상승분을 보여주거든요. 정말 세죠, H&M. 가치주는 턴어라운드 될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치주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스토리라인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 이거죠. H&M을 보면 답이 나와요. 이런 게 내년도 주도주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실적이 그지 같다가 정말 최악이었다가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는 거. 턴어라운드. 옛날에 서울의 달 드라마 보시면 서울, 부산, 대구 찍고 뭐 턴이 뭐 이 알죠? 턴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 첫 번째 골라야 되고요. 두 번째, 쇼티지가 발생해야 돼요. 수요가 멈춰 있다가 보복적 소비나 갑자기 경제 재개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준비가 안 됐어. 요런 게 포텐이 터져요. 요런 보복적 소비, 제가 위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급은 작은데 요런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게 터지게 되면 이게 BDI 지수거든요. 이게 더 가요, 이거. 왜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운주들 뭐 내년에 주도주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먹을 자리 또 나오겠죠, 가치주로서. 왜 그러냐면 신흥국의 경제 회복도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BDI 지수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한번 턴어라운드 되고 쇼티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건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가치주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연 같은 거, 지금 콘서트 같은 거 우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공연의 재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 정상화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연이나 뭐 극장도 마찬가지겠죠. 찾아갈까요? 그걸 미리 준비하는 거죠. 확인하고 들어가 버리면 이미 꼭지예요. 그 현상이 일어났다? 글쎄요. 그러면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주식과 도박의 공통점. 불확실할 때 베팅하는 거죠. 그리고 여행. 인천공항. 바글바글 하네요. 옛날에 신종플루 끝나고 나서 2009년도였어요. 2010년도 어땠습니까? 공항. 엄청나게 마비가 왔었죠. 근데 그때는 한 6개월 남짓이었어요. 신종플루 그 쇼크가. 타미플루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것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얘기가 나올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 마비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는요, 2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2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어요. 지구가 멈췄었죠. 이 지구가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여행객들이 공항에 모일 거고 해외여행이든 뭐 국내 여행이든 등등 리오프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리오프닝 시대가 열렸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최근에 제가 타미플루 얘기했죠. 백신 말고 치료제가 또 하나의,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치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하나의 대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뭐 셀트리온과 뭐 그런 비슷한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것도 나쁜 전략이 아니에요. 이미 떠 있는 백신이 아니라 이제 치료제 쪽으로 치사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먹고 그냥 감기인데 뭐 그냥 먹지 뭐 이런 분위기로
확대되겠죠. 자, 결론부터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다른 것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번 주에 모든 것이 선반영됐고 신흥국의 경제회복 재개 이것이 반영되기 시작할 거다 내년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뭔 소리 하냐 지금 테이퍼링 뭐 이런데 그래요. 이런 분들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요?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준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장주와 가치주를 같이 섞어서 투트랙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보복적 소비, 펜트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뭐 화이트 진로와 같은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행 등등, 뭐 공연 등등. 전 뮤지컬 보고 싶거든요.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이뤄줄 수 있는 그 기업들 미리 선취해놓고 투자를 하자. 바벨 전략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